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6편과 비슷한데 2페이지나 3페이지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고 4페이지는 전체적으로 4문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3페이지까지 얼마나 빨리 풀었냐가 좀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메테인은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은 탄소화합물이냐, 뷰테인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형태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죠. 디귿도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2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 번호가 5번부터 9번이면 지금 붕소부터 시작해서 플로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같은 주기인 거니까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게 되고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커질수록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아래쪽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가 커지고 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5번부터 9번 사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붕소부터 시작해서 표시를 하는 거였다면 X자리는 탄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 그리고 원자 번호를 묻고 있는데 X의 원자 번호죠. 앞에서 했듯이 기억의 경우에는 유액 전하가 커지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게 되는 거고요. X는 탄소기 때문에 X의 원자 번호는 6이 됩니다. 작아진다가 6인 거니까 답을 1로 내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시면 바닥 상태 기준으로 W부터 Z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껍질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지금 W는 2개가 빠져있는 원자과 전자 6개짜리인 거니까 산소가 될 테고요. X는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는 거니까 나트륨이 될 테고 세 번째 껍질에 3개가 있는 알루미늄이 될 테고 세 번째 껍질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빠져있는 원자과 전자 7개짜리 CL이 됩니다. 기억번의 XZ면 NaCl이고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 수행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Z2W면 Cl2O가 되는 거고요. 비금속의 조합으로 공유결합 물질이 됩니다. 분자죠.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 W와 Y면 Al2O3를 만들겠죠. Al2의 O3 형태인 거니까 3대2로 결합해서 안정한 합물을 형성하는 게 맞아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디귿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A, B 그리고 B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밀도 B를 묻고 있어요. 어차피 반응 과정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밀도비를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피, 즉 몰수비 정도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걸 역수, 지금 반비례 관계인 거니까요. 역수배를 해주면 밀도에 대한 비율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반응식을 따로 적기보다는 지금 AB와 B2가 반응해서 AB2로 바뀌었는데 지금 AB2 이외에 반응물이 없으니까요. 그냥 여기에서 완결을 해볼게요. 복잡해 보이는 걸 1로 두고 그러면 여기에 1일 때 B가 2개인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붙어서 AB와 B2가 반응해서 AB2가 되는 형태고요. 개수를 맞추는 형태였다면 간단하게 정수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비율만 보는 거니까 1몰, 2분의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되는 형태. 그럼 반응 전후의 몰수비가 3대2, 부피비가 3대2가 되는 거고요. 밀도는 뒤집어서 2대3이 됩니다. D원분의 D2가 2대3의 형태인 거니까 2분의 3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2주기 원자 조건이 있고 읽어나가면서 옥텟 조건 2개 정도의 표시를 하겠죠. 2주기에 옥텟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CnOF 중에 골라야 되고 이렇게 CnOF 중에서 골라내는 것들은 워낙에 좀 익숙한 형태여야 돼요. 지금 당연히 분자단 구성원자 수가 2인 건 X2, Y2 여기선 N2O2, F2 중에 골라야 되고요. N2O2, F2를 가지고 이 값을 먼저 계산해도 되지만 아래쪽에 구성원자 수가 3으로 되어 있는 3원자 분자인 거고 우리가 3원자 분자라고 했을 때 구성 원소가 세 종류 X, Y, Z였다면 NOF나 FCN을 생각하겠죠. 이렇게 둘일 때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CO2나 OF2 정도를 생각하게 되고 비공유전자쌍 수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요. 또는 CO2를 먼저 해보면 CO2의 경우에는 안 그리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CO2는 비공유전자 4쌍에 공유전자 수 4쌍이기 때문에 4 빼기 4로 0이 나왔어야 됩니다. CO2라면 0으로 조건의 모순인 거니까 OF2가 남게 되고 OF2라고 했을 때는 비공유전자쌍은 2개 그리고 3 곱하기 2로 해서 8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공유전자쌍 결합수를 빼주면
2를 빼주면서 6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고, O2하고 F2가 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요. O2라면 비공유전자쌍이 4쌍 기준으로 이중결합인 거니까 공유전자쌍 2쌍, 4 빼기 2를 기준으로 해서 2를 잘 만족시킬 수 있죠. X가 5여야 되고, Y가 자동으로 F가 될 테고, F2라면 비공유전자쌍은 6쌍, 거기에 단일결합으로 결합은 한 쌍이 있으니까요. 6-1로 A는 5가 됩니다. 기억번에 A는 5가 되는 게 맞고, 니은번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냐? F2는 단일결합밖에 없어요.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공유 전자쌍의 수, 결합수를 얘기하는 거죠. 결합선 O2는 이중결합으로 2개가 있고요. OF2에도 2개가 있으니까 2와 2로 동일한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되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페이지는 간단한 형태였고,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 6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 나오고요. 전기분해와 관련된 내용을 앞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생성된 기체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라고 했는데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T1, T2로 흘러가는 가운데 기체의 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선 반응식을 쓰지 않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의 전기분해는 H2O가 이렇게 H2와 O2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2대1로 나오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T1보다 T2가 큰 거기 때문에 전극 A와 B에 대해서 지금 N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각의 전극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N보다 큰 거기 때문에요. Y는 N보다 큰 거니까 T2라는 동일 시점에서 기체의 양은 전극 B 쪽이 큰 거고, 지금 기체의 몰수는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2N이 되고, 여기가 그러면 H2 자리, 여기가 O2 자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이라면 여기는 0.5N이 되는 상황이겠죠. 기억번에서 전극 A 쪽에서 생성된 기체는 O2가 맞아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은 매번 나오는 형태죠. 우리가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Y와 X가 4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4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전극의 부호를 묻지 않았군요. 우리가 또 배경식으로 알고 있을 만한 건 산소가 지금 플러스 극 쪽에서 나오죠. 전극 A가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이 된 거고요. 아래쪽 전극 B가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이 된 거예요. 문제에선 제시를 그림을 통해서 줬지만 그림을 통해서 제시하지 않고 물을 수도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7번 동적 평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죠. 우리가 물과 수증기를 함께 넣었는지 아니면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고, 지금처럼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으면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떠오르잖아요.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따라잡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와 B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서 대응을 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고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증발 응축과 무관하게요. 누가 증발이고 누가 응축이냐 무관하게 동적 평형에서는 어차피 이 값은 1이 됐을 거예요.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여기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서 1이 되는데 지금 X 그 이전 상황에서는 더 큰 거였죠. 그러면 큰 상태에서 작아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B가 응축 속도라고 해버리면 분모인 증발 속도는 일정한 가운데 응축 속도는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응축이고 이게 증발이죠. 만약에 분자가 응축이었다면 쭉 커지면서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B가 응축이 아니라 A가 응축, B가 증발이 돼야지만, 분자가 일정한 가운데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1이 되면서 동적 평형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번에 X는 1보다 큰 게 맞고요. 니에는 틀린 보기네요. B는 응축 속도가 아니라 증발 속도가 되는 거고, 디귿번 Y와 Z는 같고 정확히는 1로 같은 겁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도 앞에랑 비슷한 자료네요. 2주기의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을 줬기 때문에 CNOF 중에 골라야 되고, 전기음성도 조건도 제시했어요. W와 Y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표시하면서 이제 보면 CNOF 중에 골라야 되는데 WX3다. 바로 눈에 보이죠? NF3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럼 W가 N인 건데 Y는 전기음성도가 더 작아야 되니까 Y는 C가 됩니다. 그러면 C가 되고, X는 F라고 이미 찾았고 W는 N이라고 찾았죠. FCN이군요. 원래 이제 화학식만 놓고 봤을 때는 NOF하고 FCN 두 개가 생각나는 건데요. 지금은 전기음성도 조건 때문에 하나로 통일이 됐고,
얘도 화학식만 놓고 봤을 때 COF2인데 뭐 나머지는 검산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Y가 C인 건 찾았고 X는 F였으니까 F2 형태에서 Z는 처음 나오는 기호죠. 지금 FC에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머지 CNOF 중에서 남아있는 O를 Z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COF2 형태로 대응이 됐고 보기는 간단히 풀 수 있겠죠. WX3, NF3의 경우에는 삼각뿔 구조가 되고 극성문자가 맞습니다. COF2에서 F,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겠죠. 우리가 전기음 성도가 큰 쪽이 음전하, 작은 쪽이 양전하. 결합각을 NF3와 FCN, 결합각은 SN이 작은 쪽이 큰 거고요. SN이 동일하다면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작아야 돼요. 구조가 머릿속에 있죠. SN이 4고 얘는 중심 원자의 결합만 2개 있기 때문에 SN이 2. 결합각은 XYW 쪽이 큰 거지 WX3가 큰 게 아닙니다. 참고로 SN2인 거니까 얘는 180도가 될 테고요. 얘는 109.5도보다 작아지겠죠. 비공유활성이 있으니까요. D급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요. 지금 요 정도 문제에서 이렇게 화학식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구조를 막 그린다거나 더 여기에 필기를 하면서 시간업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OX만 표시하면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어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9번 문제 보시면 요게 문제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금속의 반응성이 이전 교육과정에선 4페이지에 등장하면서 킬러문항으로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4페이지에 킬러문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문제는 이제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고려하면서 킬러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지금 6평에서랑 비슷하게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을 그냥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자주 강조를 하지만 원자의 종류화 개수나 전자 이동원 맞추는 게 아니라 전하 균형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물의 전하량의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의 총합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전하량 보존이 전하 균형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수의 상태에서도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편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이전 교육과정의 킬러문항까지 다 풀어야겠다. 그럼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시면 파트 3는 이미 9평이 진행되기 전에 인쇄를 진행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가 들어있긴 한데 매회차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금속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4나 파트 5에는 매회차 한 문제씩 넣어서 우리가 파트 5나 파트 4의 그 8회차죠. 8문제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하 균형, 전하량 보존을 활용해주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Z가 산화가 됐죠. 그러면서 X는 석출이 됐을 텐데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에 대한 자료를 줬는데 쇠액 상태에서 이 쇠액의 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N을 떼고 생각해주면 플러스 2자리가 3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6이 있었는데 여기도 플러스 6이 있으려면 A 자리에 3N이 들어가 줘야 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자료를 줬는데 Y만 있었는데 지금 Z이온이 들어가면서 전하량만 놓고 보면 플러스 6이 더 생겼죠. 그럼 플러스 6이 없어져야 되니까 지금 몰수로 2N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2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주면 6이 없어지기 위해선 전하량으로 6이 없어지기 위해선 M자리가 3가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산 차원에서 보면 3가짜리가 2개 없어지면서 6이 없어졌죠. 대신 2가짜리 3개 생겨서 전하량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반응식을 써서 개수를 찾아가면서 양론적으로 접근하셔도 되지만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이온표 안에서 전하균형 맞추는 느낌으로요. 지금 산화하는 반응에서도 반응물의 전하량의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수행 상태에서 전하량이 보존이 된다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조금 편하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기억번에 A는 3N이 되는 게 맞고요. Dn번에 M값은 1이냐라고 물어봤지만 M값은 3이 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D급번 가와 나에서 Z가 모두 산화제로 작용했냐? 산화제로 작용하려면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Z의 경우에는 Z에서 Z2 플러스 형태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를 한 거예요. 그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산화를 한 거고 자신이 산화했다면 환원제로 작용한 거죠. D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네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전자수. 우리가 홀전자수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주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3단원보다도 특히 2단원에서요. 전자 배치나 주기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지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3단원은 그래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6평도 그렇고 이번 9평도 그렇고 전자배치나 주기성에 있어서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완전히 체화해 놓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정답률은 높더라도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풀었냐를 보시고, 지금 같으면 홀전자수는 뭐 10, 1, 2, 3, 2, 1, 0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요, 자주 언급했듯이 우리가 홀전자수가 3개인 건 15족, 2개인 건 14족, 16족, 홀전자수가 하나인 건 1족, 13족, 17족, 홀전자수가 없는 건 2족과 18족,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푼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지만 이게 원래 버퍼링이 없는 거냐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전자수라고 했을 때 머릿속으로는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자주 했던 이게 1s, 2s, 2p, 3s, 3p, 4s, 그래서 1번부터 20번 사이에 전자가 배치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이 10개의 오비탈이 떠올라야 되고요. 주기율표하고 원자들하고 1대1 대응이 되고, 여기에 이제 왼쪽이 S오비탈, 오른쪽이 P오비탈이죠. 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전자수,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분모도 분자도 정수인 조건을 찾아가는 거니까 뭐 6분의 1, 12분의 2 이렇게 나갈 텐데 2, 3주기 원자라면 12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6분의 1인 거고, 그럼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6개이면서 홀전자수가 하나거든요. 홀전자수가 하나인 건 원래는 1족, 13족, 17족으로 3개지만 1족의 나트륨이었다면 홀전자수가 5개였을 테니까 지금 6개라는 건 3주기 중에서도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면서 홀전자가 나온 거죠. 13족과 17족의 알루미늄 그리고 염소 중에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 6분의 1을 보고 이렇게 대응을 시킬 때까지 1, 2초 만에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여기서 좀 어버버하고 있었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주어진 자료가 전기음성도 자료, 그리고 Y와 Z가 같은 주기 자료가 있었어요. 전기음성도 자료로 W하고 X는 대응이 되네요. W 쪽이 전기음성도가 커야 되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음성도가 크죠. 지금 CL, AL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고, Y의 경우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4분의 1, 8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8분의 2는 이미 안 맞습니다. S오비탈에 8개가 들어가면 3주기, 2, 3주기 원자가 아니죠. 그럼 4분의 1인 거고요. 4가 들어간 상태에서 홀전자가 하나다. 아까랑 똑같네요. 3분의 1의 리튬이 있었을 텐데 이미 4라면 2주기 안에서도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우기 시작한 상태에서 홀전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럼 13족과 17족, 붕소와 플루오린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Y가 W보다 작죠. 만약에 F였다면 전기음성도가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붕소가 됩니다. Y와 Z가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Z도 2주기 중에 골라야 되고요. 2주기라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 아니면 4예요. 그 중에 3짜리는 리튬밖에 없습니다. 리튬을 제외하고는 다 4로 넘어갔을 테니까요. 이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건 3분의 1 말고 6분의 2까지도 3주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데,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2주기 조건에서 바로 리튬으로 확정이네요. 이렇게 대응을 시켰는데 뭐 계속 강조하지만 정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얼마나 빨리 풀었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버퍼링 없이 풀었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2주기에 전자 배치, 특히나 이렇게 오비탈 10개에 전자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 집어넣는 상황과 주기율표 상에서 위치하고 1대1 대응이 빠르게 되도록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번에 W는 CL이 맞고요. X와 Y는 13족으로 같은 족 원소가 맞습니다. Dn도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번에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을 Z와 Y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1차에 비해서 2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1족이죠. 1족이 큰 값을 가질 테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대응만 시키면 보기 OX 풀이하는 건 간단한 형태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는 9번이 좀 생소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고, 10번은 정답률은 높았겠지만 시간이 좀 허비될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넘겨서 3페이지 문제 보시면 11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기억과 니은이 아래쪽에 기억은 2주기 원자 기준으로요. 여기 2주기의 바닥 상태 원자 기준으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값이 가장 큰 오비탈, 2주기라면 1s, 2s, 2p에 들어있을 텐데 N값이 큰 건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값이 가장 큰 오비탈은 2s, 2p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니은은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인데 여기랑 조금 다른 게요. N 플러스 L 값의 경우에는 2s하고 2p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2주기라면 어차피 1s보다는 N 플러스 L 값이 1이고 2고 3이기 때문에
니은은 절대로 1s는 아니고요. 2s 또는 2p가 되겠죠. 우리가 리튬과 베릴륨까지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제일 큰 게 2s가 될 테고, 붕소부터 시작해서 2p가 될 겁니다. 근데 n 값이 제일 큰 건 2s나 2p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기억은 2s와 2p를 합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니은은 원자에 따라서 2s 또는 2p가 되겠죠. 이때 원자 x, y, z 세 개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니은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상대값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앞에서처럼 2, 3주기라고 해주면 우리가 16개를 고려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쓰기에 좀 부담이죠. 이렇게 2주기 원자라고만 했을 땐 8개 중에 3개를 찾는 거니까요. 이건 뭐 본인의 풀이 방식에 따라서 8개 정도야 그냥 다 쓰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8개를 다 써보셔도 되고, 또는 뭐 눈에 보이시는 분은 어차피 전자수라고 했으니까 상대값으로 주긴 했지만 어차피 또 다시 한번 정수를 가지고 풀어야 되고, ES와 EP를 합해서 전체 다 ES, EP를 꽉 채웠다라고 하더라도 네온의 8개예요. 그러면 이 조합은 어차피 첫 번째 줄만 봐도 1, 2, 4 아니면 2, 4, 8이거든요. 두 가지 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1, 2, 4하고 2, 4, 8 중에서 그냥 바로 대응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8개를 쓰지 않고 1, 2, 4 한 번, 2, 4, 8 한 번 하면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모순인가 뭐 이렇게 찾아봐도 되겠죠. 저는 보통 이렇게 8개 정도면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 같은 경우에는 ES, E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합하는 거니까요. 2주기에 있는 애들이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온까지 쭉 커졌을 테고, 니은은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건데 리튬과 베릴륨까지는 ES였을 테니까 E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써주고, 붕소부터는 EP인 거니까요. E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써주면 이렇게 늘어났을 겁니다. 이때 상대값으로 1대1대 4인데 처음에 이 상대값으로 그대로 1대1대 4로 들어가면 아래쪽은 1대1대 3이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안 맞죠? 여기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1, 2, 4는 바로 탈락이고요. 그러면 2, 4, 8이란 얘기고, 2, 4, 8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가 1대1이 잘 맞죠? 여기는 오히려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이 자리는 뭐 비워놔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종의 과조건이네요. 그러면 대응이 된 거고, X는 지금 베릴륨 자리, Y는 네 번째 있는 탄소 자리, Z가 네온 자리가 됩니다. 기억번에 Z는 18쪽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홀전자수 X와 Z는 0으로 갔죠. 니은도 맞는 보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정말로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2, 2, 3, 4, 5, 5, 5, 5의 형태예요. 그래서 베릴륨은 2개고요. 탄소는 4개이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전체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2번 A 몰롱도 X 수액을 기준으로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대로 추가해서 수액 가부터 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를 준 게 기억부터 디귿이 물, 3A 몰롱도 그리고 5A 몰롱도 X 수액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수액에 포함된 질량 B를 2대 3이라고 줬습니다. 농도, 몰롱도 쪽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X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롱도 관련 문제들은 몰롱도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잖아요. 이 몰수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X의 질량이 2대 3이라고 되어 있지만 X의 몰수, 즉 용질의 몰수가 2대 3이라고 해서 풀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경험이 쌓이면 이런 거 잘 하실 텐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디귿에 들어갈 값과 B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지금도 디귿과 B를 찾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어차피 디귿과 B를 찾는 과정에서 A가 중요하진 않죠. A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A를 구해라가 아니라 보기에 A는 다 들어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A를 살려서 풀어도 그렇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객관식인데 A를 직접 구하라고 한 건 아니네. 어차피 보기에 다 A가 있으니까 그냥 A를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복잡한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뭐 12번도 뭐 제가 실제로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풀이할 때 그냥 A를 1로 두고 풀었을 것 같아요. A를 살리나 1로 두나 사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A를 1로 둬도 된다는 걸 인지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A를 잠깐 1로 두고 생각해주면, 그럼 여기는 뭐 3몰롱도, 5몰롱도짜리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문제에서 집어넣는 기억, 니은, 디귿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일단 부피는 명확히 줬네요. 그럼 부피를 먼저 써보면 100ml에서 각각 다 100ml씩 첨가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200ml가 될 테고, 여기는 300ml, 여기는 400ml로 움직일 테고,
조건은 지금 이 조건, 그리고 여기 B와 3분의 2B 이런 조건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조건을 먼저 써주면 처음에 X의 경우에는요, 지금 X의 몰수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1몰 농도를 생각해주면 1몰 농도에 100ml인 거니까 100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물과 3몰 농도 수액, 5몰 농도 수액을 집어넣는 건데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확정이 된 게 언제냐면 세 개를 어쨌든 다 집어넣은 거니까요. 순서와 무관하게 3몰 농도도 100ml가 들어간 거고 5몰 농도도 100ml가 들어간 거고 물도 100ml가 들어간 겁니다. 물은 X의 양과 관련이 없죠. 근데 얘가 100ml가 들어가고 얘도 100ml가 들어갔기 때문에 X는 총 300, 500을 더해서 총 900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9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600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600이어야 되고 그러면 300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3몰 농도 100ml, 디귿이 3몰 농도 상황입니다. 물론 정확히는 3A 몰 농도겠죠. A 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구하라고 했었네. 디귿 뭐 이미 구한 상황이고요. 그럼 3A 몰 농도라고 해주면 되고 어느 쪽이 물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을 써야겠죠. 일부러 B하고 3분의 2B라고 주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해 준 거냐면 농도가 3분의 2배가 됐다라고 알려준 건데 이런 거 우리가 중화 반응할 때 많이 했잖아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농도가 3분의 2배인데 부피가 2분의 3배거든요. 우리가 항상 농도는 몰수로 몇 배가 되는지 그리고 부피로 몇 배가 되는지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몰수가 몇 배 되는지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고려해주면 되고 부피가 몇 배가 되는지는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수배를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면 일단 농도의 3분의 2배로 기여를 하고요. 3분의 2배로 기여한 상태에서 몰수가 몇 배 됐냐에 따라서 그 3분의 2배를 기준으로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건데 지금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면서 농도가 3분의 2배가 됐다라는 건 몰수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좀 익숙하시면 바로 니은을 물이라고 찾을 수 있게 되고 이게 물이어야지만 부피가 2분의 3배가 될 때 농도가 3분의 2배로 끝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이 아니라 X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몰수가 몇 배 되는지까지 고려해서 농도가 3분의 2배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이제 5몰 농도 100ml 추가한 상황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B는 우리가 물론 문제에선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린 그냥 A를 1로 뒀으니까요. 농도만 구해주면 되고 정의대로는 100에 500을 더해서 용질의 양이 600이고요. 부피가 200인 거니까 200분의 600을 해서 3몰 농도라고 바로 찾아주셔도 되고 내분 연습할 겸 한번 해보면 혼합용액의 농도는 내분도 많이 쓰죠. 부피비가 중요한데 지금 1대1이기 때문에요. 1대1 내분점 1과 5의 평균값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과 5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3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질의 양을 100과 500을 더해서 총 600을 200으로 나눈 정석대로 정의대로 풀어야 하셔도 되고 뭐 부피비가 정해져 있으면 내분도 괜찮고 B는 3이자 그럼 3A가 될 테니까요. 답은 디귿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간단하게 풀이가 되는 문제였고 디귿번이 아니라 3번이요. 디귿번이라고 했네요. 3번, 12번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3번 문제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이 6편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수를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워낙에 산화환원 반응은 뭐 크포도 그렇고 코넘도 그렇고 좀 복잡하게 우리가 연습을 했죠.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연습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화제와 환원제가 2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 산화제, 환원제의 개수비가 2대1이라고 알려줬고 요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일단 산화수를 매겨보면 M은 0에서 시작했고 질소는 플러스 5 수소나 산소는 뭐 H2O2가 안 보이면 굳이 매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선순위를 가지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 질소가 플러스 4고요. 아직 여기는 매기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산화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화수가 감소하고 환원을 했다면 산화제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 NO3-가 산화제인 거고 산화제와 환원제가 2대1의 비율인 거니까 2일 때 여기가 1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원제는 자신이 산화한 이 M을 얘기하는 거고요.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일이라고 빨리 쓰면 되겠죠. 이 자리를 보고 이 자리를 채워줬고요.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남은 걸 찾는 건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 균형, 전자 이동 중에서 그날 눈에 보이는 걸로 빨리 해주면 된다고 했죠. 지금도 만약에 전자 이동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했으면 1전자 반응으로 2개가 움직이니까 2전자 반응이에요. 그럼 얘도 2전자 반응이 되도록 여기에 2를 썼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하균형 이런 식으로 시작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전자 이동이 아니라 원자의 개수가 먼저 보였다. 괜찮죠. 지금 원자의 개수도 괜찮은 게 산소를 보면 되잖아요. 산소가 6개에서 4개인 거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하죠. 그냥 채워볼까요? 두 개라고 쓰면 되고, 수소가 4개이기 때문에 4라고 쓰면 되고, 전하량이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죠. 이쪽도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M은 산화수를 매기지 않고도 뭐 찾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고 1 차이 나는 게 2개 움직였는데 얘는 전자가 2 차이 나는 게 하나 움직였으니까 전자 이동이 맞구나 검산 차원으로 쓸 수도 있었죠. 항상 산화환원 반응식은 전자 이동,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 균형 이 셋 중에 편한 걸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물어보는 것들만 답변해보면 X 플러스 Y를 물어봤는데 X는 2라고 찾았고요. Y는 NO3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양. NO3-하고 물은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1몰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양도 1몰입니다. Y는 1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3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보시면 동위원소 문제가 조금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특히나 우리가 뭐 자주 나오는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로서 우리가 뭐 CL 같은 경우에는 35짜리하고 37짜리 3대 1이라는 거 문제 어느 정도 푸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79하고 81짜리가 1대 1. 뭐 붕소도 생각보다 뭐 둘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얘도 많이 하는 게 10짜리하고 11짜리가 1대 4의 비율로 있으면서 평균 원자량 10.8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이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을 얻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하셨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 정석적으로 풀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동위원소 준킬러에서는 좀 힘을 뺐죠. 자연계에서 10과 11로 존재하고요. F는 19로만 존재한다라고 했고 항상 동위원소는 평균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존재 비율은 자연계와 가에서가 같다라고 했고 제시된 자료가 온도, 압력, 밀도를 줬는데 T도시 1기압 기준으로 밀도가 3g/L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밀도와 부피를 줬기 때문에 빨리 곱해야죠. 3g/L를 기준으로 11.3L인 거니까 곱해주면 33.9g이라고 해서 밀도와 부피를 줬다는 건 진짜 주고 싶은 건 질량이고 기체 1몰당의 부피를 22.6이라고 줬기 때문에 11.3L면 0.5몰이죠. 이것도 바로 볼 수 있죠. 몰수와 질량을 줬다는 건 몰질량, 즉 분자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1몰 기준으로는 2배 해주면 67.8이네요. 그래서 1몰 기준으로는 67.8, 이게 분자량이 되는 거고 그럼 BF3의 경우에는 이런 분자량 또는 이런 몰질량을 가지려면 F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9짜리로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BF3에서 19짜리가 3개면 57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7.8이 되려면 10.8에 해당하는 걸 붕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있는 BF3의 평균 분자량이 67.8이라고 했을 때 F를 가지고는 57밖에 커버를 못하니까 붕소가 10.8을 커버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원래 이제 1대 4라고 해서 10.8이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거니까 이런 숫자를 풀이하면서 정석대로 풀이하더라도 내가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검산이 필요 없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기억번의 존재 비율을 물었는데 이 정도 암산으로 해도 되죠. 10과 11 사이에 10.8이 되려면 1대 4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5가 아니라 4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기억과 니은은 똑같은 거네요. B의 평균 원자량은 구했죠. 10.8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건 기억과 니은도 동일한 보기처럼 보이는데 디귿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렸죠. 지금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처럼요. 물론 괄호안을 하긴 했겠지만 이제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같잖아요. 이렇게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해주면 질량에 이제 그램 단위로 붙어 있을 때 이걸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의 몰수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에 지금 33.9g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몰수가 33.9몰인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몰수의 합이 33.9몰. 근데 중성자만 가지고 35.8이냐라고 물어보면 33.9보다 큰 값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은 다 계산 없이 틀렸다라고 했을 겁니다. 총 33.9몰이어야 되는데 중성자만 어떻게 35.8이야? 계산도 안 하고 디귿을 틀렸다라고 했겠죠. 조금 어떤 의도로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디귿은 좀 의미 없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겹치는 보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14번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 형태의 문제예요. 어쨌든 니은을 답으로 내주시면 되고 그래도 디귿은 오른보기로 고쳐보자면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죠. 그냥 여기를 써놓은 김에 여기서 풀어보자면 0.5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몰 기준으로 풀고 있으니까 1몰 기준으로 풀어서 절반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1몰 기준으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합이 67.8이고요. 그 중에 양성자는 아래쪽에 번호를 쓰면 되겠죠. 5번, 9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경우에는 1몰 기준으로 5와 여기서 27, 총 32가 나와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몰수가 67.8. 그 중에 양성자가 32거든요. 양성자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32가 나오고 32를 빼주면 35.8이죠. 그래서 1몰 기준으로 35.8. 근데 실제로 가에는 0.5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35.8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17.9가 되겠죠. 디귿은 35.8이 아니라 2분의 35.8에 해당하는 17.9인 거니까요. 디귿 맞는 보기로 고치시려면 그렇게 바꿔보시면 되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15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의 바닥 상태 원자라고 되어 있고 N과 L과 ML 값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N 플러스 L, N 마이너스 L 뭐 정말로 많이 나오는 형태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게 풀었냐가 중요한 거죠. 답은 정답률은 또 높게 나올 겁니다. N 마이너스 L 값이 1이려면요. N이 1일 때를 기준으로 L이 0이어야 되니까 1S가 있겠죠. 비슷하게 2면 1인 거니까 2P 3이면 3D 이렇게 나가는데 2, 3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3D는 볼 필요가 없죠. 2라고 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2S가 있고 1씩 커지면 3P가 있고 4D가 있고 이렇게 나갈 텐데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거, 2인 것들을 2, 3주기에선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자수가 지금 6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S에 2개를 제외하고 2P에 4개가 있는 거예요. 2P에 4개가 있는 거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2S 2개까지 고려하면 원자과 전자 6개인 16족이기 때문에 산소가 됩니다. 산소는 3P에는 전자가 없지만 2S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기 때문에 X는 2가 되고요. X에 2를 대입하는 순간 B하고 C도 찾겠죠. 그럼 B의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이걸로 끝이네요. 2P에도 전자가 없는 거죠. 2로 끝났으니까요. 1S에 2개, 2S에 2개, 베릴륨이란 얘기고 C는 1S, 2P는 꽉 채웠네요. 2S 2개 채우고 3P도 2개 채웠습니다. 3P에 2개가 핵심이군요. 3P에 2개가 들어가는 건 3주기의 14족 규소가 됩니다. 버퍼링 없이 빠르게 대응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X는 2가 되는 게 맞고요. 기억번 맞는 보기. A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산소인 거니까 1S, 2S, 2P인 건데 이 중에 L 플러스 ML 값이 1인 오비탈이 있느냐. S오비탈은 L 플러스 ML 값이 다 0이에요. S오비탈은 L도 0, ML 값도 0. P오비탈은 L 값이 1인데 ML 값이 0이면 되겠죠? 2P에 4개라면요. 3개의 P오비탈에 전부 다 전자가 들어있긴 하는 거니까요. ML 값이 0인 거에도 들어있죠? 그러면 더해서 1인 오비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요. 2P 오비탈 중에서 L 값이 1, ML 값이 0짜리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원자과 전자수가 B와 C가 같은 거냐? 2개, 4개로 다릅니다. 베릴륨은 2개, C에 해당하는 규소는 4개이기 때문에 디귿번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지금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pH, pOH와 관련된 간단한 형태의 문제죠. 워낙에 이런 문제도 많이 풀이했고 pH와 pOH를 X와 EX라고 제시를 했고요. H3O 플러스의 양을 줬어요. 우리가 몰수를 제시하는 순간 몰농도 그리고 부피를 같이 고려하는 거죠. 이때 몰수로는 50배 차이가 나는데 농도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진짜 주고 싶은 건 이 H 플러스라고 할게요.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100배 차이가 나야겠네요. 그래야지만 부피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농도가 100배인 거니까 2를 곱해서 이건 2분의 1일 때 이게 100배가 돼야지만 전체 몰수를 50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몰농도와 부피의 곱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면 수소이온 농도가 가쪽에서가 100배이구나 이걸 빠르게 찾게 되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n승배 차이가 나게 되면 그 결과로 pH는 n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10의 제곱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pH는 2 차이가 나는 거고 정확히는 위쪽이 2가 작아야죠.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게 되니까요. 이 자리가 x 플러스 2란 얘기고요.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x가 12, x가 4란 얘기네요. x에 4를 대입해주면 여긴 6이 되고 x에 4 대입해서 8, 더해서 14인 건 검산이고요. 이 자리는 10이 됩니다. x가 5냐라고 물어봤는데 4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가와나의 액성이 모두 산성인 거냐? 가와나는 액성이 모두 산성이겠네요. pH가 4와 6으로요. 7보다 작은 거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번도 진짜 많이 했죠. 이렇게 몰수가 몇 배냐고 물어보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처음 도입할 때 이게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이할 때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몰수를 물어보면 항상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농도가 몇 배인지 한번 써주고 부피가 몇 배인지 한번 써주고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지금 OH-를 물어봤으니까요. 우리가 POH를 쓰겠죠. 여기는 pH가 10이고 H 플러스는 pH 6이에요. 그럼 POH하고 pH처럼 이렇게 P스케일은 작은 쪽이 농도가 큰 거죠. 그럼 4 차이 나면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건데 분자를 기준으로는 이쪽에 쓸게 밑에 복잡하니까요. 분자를 기준으로는 그러면 pH, POH로 P스케일이었으니까 아래쪽이 고농도, 위쪽이 저농도죠. 그럼 10의 4승배 차이가 나면서 분자를 기준으로는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해야 되고 이건 농도에 대해 쓴 거고요. 농도 한 번, 부피 한 번. 부피로는 가쪽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분수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 값은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한 10의 마이너스 5승과 비교하면 큰 값이죠.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잘못 들어갔네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만 맞는 보기네요.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페이지까지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2페이지, 3페이지가 뭐 어렵다의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귀찮고 생소하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은 있었을 것 같아요. 3페이지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셨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4문제가 있긴 한데 문제들이 다 간단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4개 있는 것 치고는 풀이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페이지까지만 잘 오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4페이지로 들어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사실 풀어보기 전까지는 난이도를 잘 모르니까 이미 3페이지까지 왔을 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돼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17페이지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정답률이 낮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중화적정에 대한 내용이고 풀이의 방식은 정해져 있죠. 중화적정 관련해서는 어차피 아세트산의 적정 문제가 나온 거니까요. 아세트산의 몰수와 NaOH의 몰수가 같다로 시작을 하는 거고 항상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밀리몰 단위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세트산의 몰수, NaOH의 몰수를 그냥 몰보다는 밀리몰 단위로 계산을 해서 문제가 길게 나오니까요. 여러 번 읽지 않고 한 번 읽고 빠르게 풀어야지만 효율적인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읽고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무조건 실험 과정이 길게 보이면 실험 과정을 먼저 읽지 말고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서 실험 과정의 초반부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아래쪽에서 주지 않았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가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밑에서 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나다에서 핵심적인 정보를요. 그러면 한 번에 읽고 풀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실험 과정이 긴 중화적정 문제는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서 가나 나에 대한 정보, 이 실험의 초반부에 대한 정보를 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에서의 식초를 기준으로 정보를 줬네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Xg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풀이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식초의 질량, 식초의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세트산의 몰수와 NaOH의 몰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식초 1g당 아세트산이 Xg이다. 이건 이제 중요한 자료로 준 거고 실험 과정은 밀도가 d g/ml인 식초를 준비해서 식초 10ml를 가져왔어요. 밀도와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곱해서 질량을 찾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6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밀도가 주어지고 6평은 조금 귀찮았던 게 이제 밀도와 부피가 아니라 밀도와 질량이었거든요. 밀도와 질량이 주어지면 빨리 나눠서 부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분수 형태가 돼서 막 복잡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6평 해설 강의를 제 해설 강의 들으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밀도가 나오고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 제가 어떻게 풀이했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밀도가 나오긴 했죠, 여러분. 근데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어야 돼요. 지금 아래쪽 실험 결과를 보면서 구하라는 것도 잠깐 봤을 텐데 지금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X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어차피 밀도를 구할 게 아니라 밀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D가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를 우리가 굳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죠. 어차피 D를 구해라가 아니라 D는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D를 빨리 1로 뒀어야죠.
물론 이 문제는 6편과 비교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피가 주어지는 바람에 이게 질량이었으면 사실 밀도를 1로 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가 됐을 텐데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을 테고요. 지금은 부피가 주어지는 바람에 둘은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D를 살린다라고 해도 복잡해지진 않아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를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풀이할 때 6평의 제 해설을 좀 기억하고 D를 1로 두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풀이한다면 D를 당연히 1로 뒀을 테고요. 어차피 아래쪽에 눈이 갔을 때 D는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식초 10ml라고 되어 있지만 식초 10g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100ml에 식초 10g이 들어있는 거고 20ml를 취했다면 2g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때 우린 식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세트산이 필요한 건데 1g당 아세트산이 Xg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중화적정 문제는 아세트산의 몰수를 정확히 쓰고 우변에 NaOH의 몰수를 쓰고 갖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풀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식초가 1g당 아세트산은 Xg이었고 집중해서 보세요. 식초가 2g인 거니까 아세트산은 2Xg이죠. 그럼 몰수를 쓸 때 어떻게 쓰였어요? 한 번에 이렇게 썼어야지만 좋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세트산이 2Xg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밀리몰 단위로 쓰니까요. 2Xg이면 2000X 밀리그램이고 이걸 아세트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서 이게 아세트산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찾아낸 거죠. 이렇게 빼놔야지만 뒤에 읽었을 때 0.25몰 농도로 부피가 A ml 들어갔으니까 0.25A, 즉 4분의 A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식을 한 번만 써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화적정 문제는 핵심은 아세트산의 몰수와 NaOH의 몰수가 같다. 근데 보통 밀리몰 단위로 맞춰 써주면 되는 거고요. 문제가 길기 때문에 절대로 두 번 읽으면 안 된다. 두 번 읽지 않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서 초반부에 자료를 준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써줘야지만 계산을 좀 쉽게 한 번 읽고 풀이가 가능하도록 쓸 수가 있어요. 문제에선 X를 물어봤으니까요. X의 경우에는 공만 날려볼까요? 그러면 800분의 6A 형태인 거고 한 번 더 나눠주면 400분의 3A 형태겠죠. D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서 D는 1로 썼던 거니까요. 400분의 3A에 해당하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7번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 18번 화학식량과 몰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4페이지 문제 4개가 다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를 줬어요. 5대 3이라고 제시했고 제시된 자료 중에서 기체의 질량이 있고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가 있어요.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진짜로 많이 했죠. 우리가 특히나 크포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포의 앞부분에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면서 특히 이게 왜 많았냐면 크포의 앞부분에서 내분 설명하기 위해서 내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단위 부피당 원자수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전체 기체의 밀도에 대한 자료도 주어졌는데 밀도의 경우에는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분자량과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는 저는 설명을 위해서 하지만 실전에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어차피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구하려면 단위 부피당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게 되는데 모든 기체가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원래 분자 한 개당, 즉 분자당 원자수에 비례하는 값이 얘고요. 전체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면 분자 한 개당 원자수, 즉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가 X와 Y가 5대 3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5원자, 3원자처럼 생각했을 때요. 간은 X밖에 없기 때문에 5라고 썼을 때 이 수치를 그냥 맞춰준 거죠. 그럼 X 혼자 있을 때 그냥 5원자 분자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당 원자수에 비례하는데 그냥 5로 쓴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 X와 Y가 섞여 있는 거니까 분자 한 개당 원자수의 일종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X는 5원자 분자처럼 Y는 3원자 분자처럼 생각했을 때 분자 한 개당 원자수의 평균값이 4가 된 거예요. 그럼 5와 3에서 4는 1대1 내분점으로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분자당 원자수의 평균값이 5와 3을 기준으로 4로 1대1 내분점으로 들어갔다면 분자의 개수에 대한 게 1대1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도 1이란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분자의 몰수 또는 분자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긴 분자수가 3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만 있었으면 지금 같은 개수 또는 같은 몰수에서의 질량이 4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분자량이 4배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얘를 4로 썼을 테고, 밀도의 경우에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데 가는 x만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를 풀면서 분자량이 1대 4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x 혼자 있을 때는 분자량을 1로 뒀을 때, 지금 분자량에 대한 자료를 쓴다라고 했을 때요, x와 y가 1대1로 섞여 있으면 분자량은 1과 4라고 했을 때 1대1 내분점을 찾아주면 되죠. 1과 4의 일종의 평균값을 쓰면 되겠죠. 1대1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2.5가 되는 거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분은 요 정도 내분을 암산으로 못하면 내분을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1과 4에서 1대1 내분점이다. 그러면 또 특히나 1대1 내분점은 그냥 더해서 1을 나누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분자량 1짜리하고 4짜리가 1대1로 있다면 평균 분자량은 2.5가 되는 거고요. 그럼 밀도의 비율은 2.5배, D1분의 D2는 2.5라고 해서 곱해서 1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쭉 설명까지 같이 하면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 문제는 사실 이 크포의 앞부분만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한 2~30초면 풀었을 거예요. 지금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분자 한 개당 원자수라고 해석만 했으면 얘는 5짜리인데 5로 적고 5짜리하고 3짜리를 섞었는데 4가 됐다? 1대1로 섞은 거네. 1대1로 섞었을 때 밀도비를 물어보면 분자량 비인데 얘는 혼자 있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고, 분자량이 1과 4짜리를 1대1로 섞었으니까 평균 분자량이 2.5다 라고 해서 밀도비를 찾아주면 분명 1분이 안 걸리는 풀이가 됐을 겁니다. 18번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 요게 혹시 잘 안 되셨으면 제 커리를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이면 크포의 앞부분 복습해 보시면 정말로 비슷한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많이 잊어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18번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제 킬러 두 문항이 남았는데 19번 중화반응 그리고 20번의 양적 관계가 나왔는데 중화반응이 좀 아쉽죠.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가가 나오면서 이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개정된 이후에 평가원에서는 한 번도 이제 이가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가가 빠져있는 상태가 돼서 여러분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 모음집을 보시면요, 제 커리를 잘 따라오셨으면 기출문제 모음집에는 일가, 산과 염기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좀 중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크포나 코넘으로 넘어오면서는 좀 최근 경향에 맞춰서 이가 위주로 이가를 포함하는 형태로만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기출문제 모음집에는 일가를 포함한 일가만 있는 그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문제들도 중요 문제들은 들어있으니까 복습하실 때는 그런 문제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일가가 들어가는 문제들은 우리가 파트 4나 파트 5의 시그니처 모의고사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넣어서요, 이건 뭐 매회차 넣기는 어렵고 한두 문제 정도 넣어서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체는 워낙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일가인 거니까요, 우리가 이가가 포함된 거하고 일가일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전하균형을 따질 때 이가짜리의 경우에는 전하균형을 따질 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하균형이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양이온수, 음이온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전하량까지 곱해서 전체 전하량이 같아진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가들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하고 무조건 반반이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전하량이 다 일가짜리이기 때문에 양전하의 총합과 음전하의 총합이 같으려면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A는 HBr과 KOH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를 제시했고, 그리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비를 제시하면서 가에서 산성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A 없이 HCl과 NaOH를 넣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서 그냥 얘를 이온표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산과 염기를 집어넣는 상황에서 산성이 되려면 HCl을 더 많이 집어넣은 거고요. Cl-와 Na+는 구경꾼으로 무조건 남아있을 텐데 Cl-하고 Na+를 기준으로 HCl을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더 많은 거, 근데 지금 1대1 대 2인 거니까 더 많은 건 2와 1로 들어간 거밖에 없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들어가서 NaOH보다 HCl을 2배로 넣으면서 산성이 됐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아래쪽도 쓰면 되겠죠. 여기가 1이라면 여긴 0.5, 여긴 1로 쓸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1대1 대 4대 4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이온에 대한 몰농도비이자 몰수비죠. 그러면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반반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1,4가 무조건 양이온, 음이온 중에 하나고 남은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1,4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아래쪽은 반반 나눠 가지려면 얘가 좀 특별하네요. 여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3짜리가 양이온이나 음이온 중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 셋을 더해야지만 3이 되는 거니까 3이 하나가 있고 상대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보단 그래서 여기가 편할 것 같고 지금 이미 3대 1이라고 나왔죠? 3대 1대 1대 1인 거니까요. 그러면 3짜리가 지금 CL-인데 얘 혼자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3개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A에 들어가는 구경꾼이 양전하가 있어야 되는데 양전하가 있는 건 HBr과 KOH 중에서 K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A가 지금 KOH.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많이 했던 그냥 바로 이온표 작성하듯이 해보면 이걸 K 플러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에 경계가 있는 거고 CL-와 OH-가 있고요. Na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가 있을 때 3대 1대 1대 1로 음이온 쪽에는 CL-가 3이 있는 거고요. 양이온 쪽에 3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1, 1, 1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될 테고 나머지도 다 채워볼게요. 4대 1 그리고 4대 1로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5의 1이라면 여기에 2가 들어가면서 얘네 둘이 4짜리고 1짜리는 0.5짜리인데 양이온 쪽에서 2.5가 나왔으니까 음이온 쪽도 2.5가 나오도록 여기에 0.5가 들어가면서 OH-가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가의 경우에는 2, 1이라면 여기에 1이 있어야 되죠. K 플러스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온표 풀듯이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온표 작성도 된 겁니다. 마지막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나 5ml와 다 5ml를 혼합한 용액에서 Na 플러스의 몰농도, H 플러스의 몰농도인데요. 이것도 마지막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대상이 어차피 비율이죠. 이 정도까지 하셨어요. 지금 이게 어차피 몰농도 비를 물어봤지만 같은 혼합 용액에서의 몰농도 비이기 때문에요. 그럼 부피는 동일할 테니까 몰농도 비를 물었지만 그냥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의 몰수비를 구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몰농도 비를 물었지만 그냥 몰농도를 직접 구할 필요 없이 Na 플러스와 H 플러스의 몰수비 정도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생각은 5ml하고 5ml를 혼합하라고 했는데 꼭 5ml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부피를 같게 그냥 혼합하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비율만 묻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5ml, 5ml 혼합하든 10ml, 10ml 혼합하든 어차피 5ml에 비해서 10ml에는 둘 다 2배씩 들어있겠죠?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되는 거니까 10ml씩 혼합했다라고 해서 이 값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비율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직접 5ml, 5ml라고 했을 때 정말로 5ml에 들어있는 걸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굳이 지금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경우에는 총 부피가 25ml예요. 다의 경우에는 총 부피가 30ml인데 5ml씩 가져왔다라고 해서 풀이를 하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얘는 5로 나누고 얘는 6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런 양들을 5로 나누고 6으로 나누다 보면 분수가 나오니까 조금 귀찮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그렇지 만약에 5가 아니라 3ml씩이다. 3ml씩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25분의 3배를 해줘야 되고 얘는 10분의 1인데 상당히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라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저는 5ml로 당연히 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부피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굳이 둘 다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커지는 게 편하니까요. 둘 다 30ml라고 하면 되죠. 그냥 5ml씩 섞었다라고 하지 않고 30ml씩 섞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0ml가 되기 위해선 얘만 5분의 6배, 즉 1.2배를 해주면 되죠. 5분의 6배이자 얘가 1.2인 거니까요. 다에 들어있는 양은 그대로 두고 나에 들어있는 것만 1.2배를 다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몰수로 풀기로 했으니까 Na 플러스의 경우에는 1.2배 해주면 나에서 0.6이 들어있는 거고 다는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 H 플러스는 나에는 OH 마이너스, 다에는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둘이 반응하고 나눈 걸 써야겠네요. 우리가 1.2배, 즉 5분의 6배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얘는 0.6이 되겠죠. OH 마이너스 0.6, H 플러스는 1. 0.6과 1인 거니까요. 반응하고 남는 H 플러스는 0.4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0.4 형태인 거니까 그냥 4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5ml, 5ml가 아니라 3ml, 3ml였든 뭐 1ml, 1ml였든 어차피 답은 4분의 1로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부피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정확히 어떤 부피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답 4분의 1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마지막 양적 관계 20번 문항 풀이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도 지금 문제 주어지는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복잡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시작하면서 개수를 다 줬어요. 최근에 이렇게 개수를 전체를 주고 나오는 킬러 문항이 거의 없었는데 개수가 다 주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풀이가 가능했던 거고, 지금 1대 2대 2로 반응한다는 걸 알려줬고, 다만 문제의 유형 자체는 조금 못 보던 유형이었던 게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면서 시간이 T1부터 이렇게 T2, T3, T4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중요 조건으로 T4에서는 반응이 완결됐다는 조건은 줬고요. 여기서 A나 B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끝이 난 거고, 제시된 자료가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를 주고 분수 형태에서 해석하는 건 작년 수능부터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는 혹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이 구평 대비로 제가 시그니처 모의고사 파트 2를 냈는데 파트 2의 사회에 있는 20번 문항을 기준으로 보면 그 문제하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이하는데 훨씬 순한 맛입니다. 그래서 파트 2에 있는 사회 20번이 정말로 좀 까다로운 문제고, 계산도 좀 복잡하고 미지수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미지수를 2개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미지수 2개 도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얘는 뭐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다. 지금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을 이제 비율로 제시했고요. 처음 시작은 아마 대부분 다 여기서 잘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전체 기체의 양이 주어지면서 전체 몰수에 대한 변화를 줬는데 T1에서 T2로 갈 때는 0.3이 줄었고 T2에서 T3로 갈 때는 0.6이 줄었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듯이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반응한 양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보다 T2에서 T3로 갈 때 2배 더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응한 반응물의 양도 2배,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2배입니다. 만약에 A하고 C에 대한 정보였다면 어쨌든 A는 줄어들고 C는 늘어나는 상태에서 요 간격보다는 요 간격에서 2배로 반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둘 다 반응물인 거니까 둘 다 줄어들 테고요. T1에서 T2로 갈 때 줄어든 거에 비해서 T2에서 T3로 갈 때 2배로 줄어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줄어든 게 있겠죠. 근데 그걸 이쪽으로 갈 때는 2배만큼 더 반응해서 2배 줄었다라고 해주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 분수 형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작년 수능부터 계속 비슷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형태라면 이제 분자 분모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정확한 상대값으로 하나 간단한 걸 집어넣을게요. 여기가 시작인 거니까요. 지금 이걸 그냥 8g, 7g처럼 생각해서 이걸 비율이자 그냥 8g, 7g처럼 생각을 해주면 한 번은 그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어도요. 여기를 또 9g, 7g이라고 하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8g, 7g이라면 이건 그냥 비율이 9대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A가 8g, B가 7g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근데 여기는 9g, 7g은 아니고 그러면 9W일 때 여기가 9W라면 여긴 7W라고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9W g, 7W g이라고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올 때는 여기는 몇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7W라고 쓰고 여기를 9W라고 쓰면 앞쪽에 맞춰 스케일을 쓴 거거든요. 이건 8g, 7g일 때 9g, 7g이 아니라 9W g, 7W g이라고 쓴 거고, 여기를 어떻게 썼냐? 여기만 한 번 더 쓰셨으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로 했잖아요. 여기서 반응한 양에 비해서 여기서 반응한 건 2배로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B만 놓고 보면 몇 그램 반응했어요? 7g에서 7Wg으로 줄었겠죠. 그럼 반응한 양이 몇이죠? 반응한 질량이 몇 g이에요? 7-7Wg이죠. 그럼 여러분 이 풀이가 끝이 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셨을 텐데 조금 집중해 보세요. B가 반응한 양이 7-7W죠. 그럼 2배에 해당하는 14-14W만큼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14-14W를 빼줘야 돼요. 제가 식을 써볼까요? 이게 제가 필기를 안 하니까 잘 안 되시나요? 이 차이는 지금 줄어든 게 7-7W에 해당하는 양이 없어진 거잖아요. 요만큼이 줄어든 거죠. 그럼 여기서 줄어들 때는 14-14W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14W가 더해지고 14가 빠지는 거니까 21W-14가 됩니다. 이게 실전이었으면 아마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A는 몇 그램 반응했나요? 8-9W 반응했죠?
근데 그거의 2배. 그럼 16-18W. 그걸 빼주는 거니까 아래쪽은 27W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이번엔 똑같은 거니까 안 쓸게요. 여기선 8-9W가 반응했고 요 차이에 해당하는 양만큼 반응한 거잖아요. 8-9W의 2배. 16-18W가 반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8W는 더해주고 16은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2배에 해당하는 게 42W 마이너스 28이 27W 마이너스 16이라는 거고요. 넘겨주면 15W가 12인 거니까 W가 0.8이네요. W에 0.8을 이제 대입해주기만 하면 끝이 난 거예요. 0.8을 대입해주면 그럼 얘는 0.8 곱해주면 5.6g이 되고요. 단위를 진짜 써볼게요. 이걸 7g, 8g이라고 했을 때 얘는 5.6g이 되고 얘는 0.8 대입해주면 7.2g이 됩니다. 그럼 A의 경우에는 0.8g 반응한 거고,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A는 반응할 때 0.8g 반응, B는 1.4g 반응. 그럼 A가 0.8g 반응할 때 B는 1.4g 반응했죠. 그럼 A와 B에 대해서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8대14. 개수가 명확하니까요. 개수비에 해당하는 몰수비가 1대2죠. 그럼 나눠주면 8대7이 분자량비가 됩니다.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눠주면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죠. 8대7이 되는 거니까 이게 8이라고 했을 때 분자량이요. 얘는 7이 되는 거고, 분자량으로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8과 14를 더해서 22죠. 22를 맞추려면 C의 분자량은 1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을 11분의 8로 쓸 수가 있고, X분의 Y의 경우에는 전체 기체의 양에 대한 상대값으로 X와 Y인데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초기 자리고 여기는 반응이 완결된 자리, 누구 하나 없어진 자리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자료가 얘인데 A와 B의 질량이 1대1이었죠. 그럼 앞에서랑 비슷하게 어차피 비율만 구할 거니까요. 질량이 1대1이다. 근데 분자량이 8대7이면 같은 질량이라면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몰수비는 7대8이에요. 초기에 질량이 같다라는 건 몰수론 7대8로 시작했다는 거죠. 완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 없어질 때까지 한 거거든요.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이거 사이에 쓸게요. 1대2로 반응한다. 그러면 B가 한 개 반응물로 B는 없어졌을 테고, B 8 반응할 때 A는 4 반응했겠죠. 얘는 3이 남았을 테고, B하고 C는 개수 같으니까 8이 생겼을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의 몰수가 15라면 끝날 때의 몰수는 11이에요. 상대값으로 15라면 11, 15분의 11, 11이 날아가면서 그럼 15분의 8로 남겠죠. 그래서 뭐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형태였는데 조금 생소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이 분자 분모로 나눠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되고 나서 여러 형태로 이제 변형해서 우리가 커리큘럼 안에서는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각각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값이나 비율이 제시되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금 까다롭게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조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사실 좀 많이 까다롭긴 한데 파트 2의 시그니처 모의고사의 사회 20번 문항 한번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풀이를 마쳤고요. 앞에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6편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2페이지나 3페이지는 6편에 비해서 약간 어려워진 느낌, 4페이지는 약간 쉬워진 느낌,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파트 4나 파트 5 모의고사에 반영을 해서요, 여러분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